백순영 교수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됐었고, 근데 이제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낮춰지면서 다시금 비대면 진료 자체의 앞날도 불투명해진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등급이 낮춰진 것은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춰진 거고요. 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된 것은 사실은 이 국가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간 것이 지난 2010년 2월 23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와 처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2020년 12월 15일부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에 의해서 유무선 또는 화상통화, 컴퓨터 등을 통해서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의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 비대면 진료 자체가 많이 증가를 한 건가요? 어느 정도로? 그렇죠. 이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비대면 진료라는 것 자체가 위법이었습니다. 네. 시범 사업만 되고 있었고요. 실제로는 처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약 440만 건이 진료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440만 건 안에는 사실은 최근에 재택 치료 건수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코로나 이외의 환자들이 이 비대면 진료를 많이 이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또한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써보니 막상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해보니 편하더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몰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죠. 비대면 진료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 한 가지만 놓고 보면 분명히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확진된 사람한테 그 증상을 듣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고 그것을 투약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고 또 증상이 악화되면 입원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1차 의료에 있어서 진단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하게 되면은 이 초진에 있어서의 진단 자체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오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 반면에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진이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이 비대면 진료를 했을 때 과연 그 문진만으로 전화 통화 화상 통화만으로 진단을 했을 때 오진이 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의사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그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아까 자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초진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문진뿐만 아니라 청진, 촉진 또 여러 가지 검사들을 다 통해서 그 환자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종합해서 진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환자의 말만 듣고서 진단을 한다 그러면 오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상황이 아닌 보조적인 진단 방법 또는 치료 방법으로서 도입을 하는 것이 지금 맞는 것으로 보이고 전면적인 도입은 사실은 맞지는 않는 상황인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6개국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발전한다 그러면 화상통화 정도가 아니라 혈압을 잰다든지 체온을 잰다든지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은 이것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까지 발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방향성만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겠다고 보겠죠. 그러다 보니 닥터 쇼핑이다. 의사를 골라서 쇼핑을 한다라는 의미의 우려의 목소리도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르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아닌데 번갈아 가면서 여러 군데를 자꾸 다니다 보면은 이 치료 자체의 연속성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증상이 악화되는 상황들에 있어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다 그러면은 악화되는 것을 모르고서 환자가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될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확한 제도에 부작용이 없는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계나 약사업계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의료계에 있어서는 아까 의협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진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비대면이 맞지 않습니다. 일단 초진은 여러 가지 증상들 또는 여러 가지 검사들, 여러 가지 진단 방법들 다 동원해서 진단을 잘 한 다음에 이제 이분이 만성병이라고 확인이 되게 되면은 보조적으로
중간에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또 주기적으로는 진단을 받아야 될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혈액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악화됐냐 아니면 좋아졌냐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약사님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자료화면에서도 나온 것처럼 투약 지도, 복용 지도, 오남용 이런 것들도 병용 금기 약물 같은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비대면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바로 환자한테 전달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 물류센터 같은 택배 물류센터 같은 상황이 돼서 약국이 아니라 투약 지도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약사님들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또 예를 들면 외딴 섬이라든지 아니면 오지라든지 이렇게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선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지금 도입할 것이냐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료 취약계층들 또 만성병인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도입할 만하고 또 네. 공공의료에 있어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는 그렇게 쉬운 부분부터 도입을 하면서 하나씩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의료 체제를 보강해 나간다면은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런 비대면 치료도 분명히 하나의 우리의 의료 체제로서 도입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범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초진의 경우에는 대면으로 봐야 한다는 조언을 또 해주셨고 또 질환 자체도 모든 질환보다는 뭐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선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거는 뭐 경증, 중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자분께서 어떤 증상을 호소했을 때 과연 그 증상만이 문제일 것이냐 하는 것이 초진의 이제 문제죠. 진단을 했을 때 본인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또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철저히 검사를 하고 철저히 진단을 해서 초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의 진단명을 확실하게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적용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초진부터 증상만 듣고서 했을 때는 오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의 여러 가지 책임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서 도입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런 비대면 진료 이런 것들을 그 코로나 이전에는 영화 같은 데서 미래의 사회를 할 때 비대면 진료라든지 아니면 원격 뭐 시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맞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비대면 진료입니다. 네네. 원격 진료라는 의미는 좀 더 넓은 범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진단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원격 진료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지 않고 어떤 질환이 확실할 경우에 만성병일 경우에 뭐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 안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고 또 처방을 받고 투약을 받는 이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 진료라고 얘기가 단다는 것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처럼 여러 가지 장비들을 동원하면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섬 같은 데에 있어서는 거기에 어떤 장소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은 다음에 그 장소에 가서 직접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이게 원격 진료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격 진료가 허용되는 경우는 협진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허용되고 네.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환자와 의사 간의 원격 진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스템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그 개념 자체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조금 미흡해 보이는 상황인데 정부는 일단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어떤 보완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돼야 되겠죠. 네. 지금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심각 단계가 일단은 경계 단계로 내려와야만 이것은 이제 한시적으로 이것이 풀어지게 되고 진료를 원격 진료로 가는 부분들을 법제화를 하게 되는데 이 법제화를 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 사업만 여러 번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시범 사업이 실제로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비대면이 현장에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은 많이 생겼지만 네. 역시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을 하면서 초기에는 좀 더 좀 제한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가 참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같은데요. 오늘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